김민전이 결국은 제명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백골단 기자회견을 연 건 국힘당도 징계 사유는 아니라며 어떻게든 넘어가려 했는데 기자 카메라에 포착된 김민전의 모습이 결국 화를 불렀습니다. 김민전 국힘 의원이 윤석열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인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일었죠. 야당에선 반공청년단 산하 조직인 백골단 명칭 등을 두고 정치 깡패를 부활시켜 윤석열 방탄하나 등 비판이 나왔고 김 의원은 결국 배경을 파악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관저 인근에서 하얀 헬멧을 쓰고 백골단이라 불리며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였던 반공청년단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은 김 의원 소개로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조직됐다며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백골단은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공청년단 단장을 맡고 있다고 밝힌 김정현 백서스 정책연구소장은 경찰 특공대의 무리한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골단은 이승만 정부 시절 정치깡패 집단을 부르는 말입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는 시위대를 진압하고 체포했던 경찰 부대를 일컫는 별칭이 됐습니다. 일반 전투 경찰과 구분되는 하얀 헬멧을 착용해서 이 같은 이름이 붙였습니다.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연행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명지대생 강경대 사망사건,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 시신 탈취 사건 등에 개입해 민주화운동 탄압의 상징이 됐습니다.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골단은 이승만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빌미를 만들어준 정치 깡패 집단이었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사복 경찰이었다라고 강경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골단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옳고 그름도 구분하지 못하는 미치광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누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을 겨냥해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 낳은 무자격 국회의원의 전형이라고도 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SNS에 백골단이란 정치깡패를 부활시켜 윤석열을 방탄하겠다는 것이라며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SNS에 국민의힘이 하다하다 백골단과도 손을 잡았다며 극우와 손잡는 것도 모자라 내전이라도 바라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전두환의 후예 정당 비례답다고 김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되자 SNS에 한남초교 앞에서 만난 청년들의 열정에 감동했다며 기자회견을 주선해달라는 연락에 조그마한 수고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 오늘 당장 하자고 짬을 냈다고 기자회견을 주선한 연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떻게든 넘어가나 했는데 결국 본인 때문에 또 발목을 잡혔죠. 멍청한 건 유전인지 그쪽 당 필수 입당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인 가운데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잠을 자는 모습이 포착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눈을 감고 자는 듯한 모습의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해 본회의가 열렸고 김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 혈세로 월급을 받아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과 그 오른팔들 모두 긴급 체포하여 혈세를 전액 강제 회수시켜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분노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 사태를 두고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 발의와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군사정권의 정치 깡패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백골단 동원 뉴스를 보고 믿을 수 없었다면서 김민전 의원의 행동은 사실상 비공식 조직을 통한 제2의 내란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내란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공식 조직을 활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정점으로 해서 비공식 라인, 비선 조직 라인들, 군이 아닌 라인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군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게 하려고 했던 기획까지 세웠었지 않습니까? 그게 확인되고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권 내에서도 김민전 의원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김웅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동정론에 기댄 반짝 지지율 상승에 취해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 같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냥 잠이나 자라고 직격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쓸 말이 없어서 그런 말을 씁니까? 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 당이 지금은 정말 극우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인 그런 망동에 지금 사로잡혀 있고 지금 그 누구도 이거를 지금 컨트롤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무시기만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특히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던 건 논란이 커지자 김민전 의원이 이미 다 끝난 기자회견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힌 대목. 오늘은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왜 그야말로 이렇게 살을 칼로 애는 듯한 바람 속에서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밤에도 밤을 쥐세우면서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로이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젊은 청년들과 당연히 청년이 적겠습니다만은 청년들과 연대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그 청년들의 대표 주자 중에 주자들 가운데 한 분들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공청년단 대표 김정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최근 민주노총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공관역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인 청년들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저희를 백골단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도부는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18시 30분 저희 반공청년단 예하 백골단 대원들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반대하는 도열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반공청년단은 오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졸속 탄핵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중화기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하는 것은 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가 안보 위기에 빠질 수 있고 극도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탄핵 심판 청구서 변경은 헌법적 가치와 절차적 정의를 위협합니다. 탄핵 심판 청구서 변경은 헌법상 국회의 고유 권한인 탄핵 소추 의결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헌법적 절차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탄핵은 국회의 합의제 의결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이 필요하다면 국회의 재의결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 과정은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죄 삭제는 탄핵 사유의 동일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은 탄핵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내란죄는 형사법상 중대한 사안으로 이를 삭제한 뒤 헌법 위반이라는 추상적 사유만으로 탄핵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졸속 심판이 아닌 공정하고도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180일의 심판 기간을 경시한 채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는 태도는 헌법적 가치와
절차적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국론 통합을 고려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과 법치주의가 흔들린다면 우리 모두의 자유와 권리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반공청년단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란 수괴 정치범, 부정선거 부패사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백골단이란 조직이 꾸려졌다고 합니다.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50 시대에나 있었던 백골단이 다시 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백골단이 어떤 조직입니까? 명지대학교 강경대 열사를 쇠파이프로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또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의 장례식장에 벽을 뚫고 들어가서 시신을 탈취한 야만인들 아니겠습니까? 고작 범죄자 하나 지키겠다고 이런 폭력 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충격적인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들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백골단 대표란 자는 윤석열을 체포하려 한다면 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어디 감히 민의힘 전남 국회에 국가 전복 세력이 발을 붙인단 말입니까? 단단히 미친 것 같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이런 대업을 이루고 나서 퍽 고단했던지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또 숙면을 취했습니다. 오죽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잠자는 국회 백골공주라는 별명까지 붙였겠습니까? 논란이 거세지니까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 사태를 민주당 공작이라고 주장을 하는 가짜 뉴스를 SNS에 공유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라는 사람이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이다,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공작 운운하는 것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파출소에 제가 직접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특히 백골단 관련 가짜뉴스는 꼭 신고를 해주시고, 김민전 의원과 이 가짜뉴스는 당 차원에서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백골단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을 구성하거나 가입, 활동할 경우 수괴는 최고 사형, 간부는 최고 무기징역, 그 외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114조에도 범죄단체 조직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창창한 미래까지 바쳐가면서 지킬 정도로 윤석열이 가치가 있는 인물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법한 결사체는 해치만이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추가 정황을 어제 운영위에서 공개했습니다. 제보 내용의 핵심은 드론 작전 사령부가 지난해 10월 10일 무인기 야간 비행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평양 상공에서 한국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북한이 주장한 바로 그날입니다. 무인기의 속도와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10월 10일 야간에 드론 사령부가 띄운 무인기는 평양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양 상공 무인기 발견에 대한 북한 방송이 있는 후에 합참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긴급 화상회의를 합니다. 이때 합참 의장 주관으로 드론 사령관을 참가시킨 가운데 작전 사령관들이 이 회의를 참가합니다. 그리고 또한 드론 사령부가 날린 무인기 가운데 하나가 경기도 연천 임진강변에 추락했고 10월 12일 날 새벽에 주민신고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관련 사실을 갖고 있는데 현재 제공하지 않아서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은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와 비슷한 모형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있은 그 주 휴일 날 드론 사령부에서 컨테이너 한 대가 불이 납니다.
그 컨테이너에는 무인기 발사대와 장비가 있었습니다. 모 언론에 의하면은 전단통도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 무인기 보낸 것에 대한 증거인멸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어서 제가 국방위에서 조사를 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됩니다. 이것이 외환죄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시에 비완 벙커, 전시 지휘시설로 쓰는 비완 벙커에 정치인과 성관의 직원들을 감금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증언이 나와서 우리를 경악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계룡대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비완 벙커와 유사한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그 전시시설에 지난 8월 9일 날 대통령 윤석열이가 휴가 기간이었는데 가서 전쟁 지휘시설을 방문하고 불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저 사진 보면은 좌측에는 계엄사령관인 육군 총장이 그리고 공군 총장, 우측에는 해군 총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 전시시설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총장들에게 충성맹세를 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는 당일 날 오전부터 이 벙커도 사실은 비완 규모인데 지하 수백 미터에 있는 아주 거대한 벙커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점검을 비상계엄 당일 날 오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 벙커도 어떻게 왜 비상계엄 전에 점검을 했는지 답해야 합니다. 충청권 이남에 있는 예를 들면 포고령 위반자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이라든가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감금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전시 지휘시설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할 것인지를 답해야 되겠습니다. 최혜병 사건 수사에 관련해서 항명 혐의를 받은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의와 진실의 승리입니다. 박 대령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판결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반대하지 않은 내란 내 핵심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기도 합니다. 박 대령은 최초에는 집단 항명죄로 입건이 됐다가 나중에 항명죄로 낮추어지고 결국 부당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고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 고통을 준 관계자 윤석열로부터 이종섭 장관 모든 관계자들은 여기에 엄정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는 다른 말로 윤석열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유죄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상.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치 강타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